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응원하는 별책입니다. 오늘 만나는 책은 가족 때문에 힘든 당신을 위한 심리학, 가족의 세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를 떠나보내고 싶다면 상처를 마주하는 일부터 시작하자. 이제는 오래되어 골마버린 고통마저 익숙해져 버린 환부를 이 책을 통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에게서 받은 상처로 이리저리 일그러져 버린 자신을 바라보는 과정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알아차리고 마주하는 과정은 자기 사랑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가족으로 인한 고통이 어떠한지 귀를 기울이고 상처를 연민 어린 눈으로 바라봐주는 것. 그것이 자기 사랑의 첫 단계입니다. 상처가 아무는 과정은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알고 보면 의미 없는 상처는 없습니다. 의미 없는 고통도 없습니다.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가족의 상처를 마주하는 것. 그 과정이 아프더라도 진짜 나의 얼굴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을 이 책을 통해 가족의 상처를 이겨내며 심리적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 나아갑시다. 다음은 가족의 세계 책 속의 가족의 상처를 마주하기 부분입니다. 오늘도 별책과 함께 한층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별책의 힘이 됩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가족의 상처를 마주하기. 가족이라는 왼수, 가족, 나를 분노하게 할 때.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다는 말은 가족 내의 갈등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해맑은 표정으로 웃음 넘치는 가정을 자랑하는 분이 있나요? 서로 간에 마음 상하는 일 하나 없는 행복한 가정이 존재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야속하게도 갈등 하나 없는 가정은 있을 수가 없답니다. 우리 가족은 왜 자꾸만 싸우는 걸까? 우리 가족만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를 불편해하며 삐치고 불만을 갖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가족만 갈등하는 것 같다고 너무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며 가장 가까이 붙어 사는 관계가 가족입니다. 가장 친밀하지만 서로를 크게 미워할 수도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바깥 세상에서 쓰고 있던 가면을 벗어놓고 밑바닥까지 보여주는 상대가 가족이거든요. 따라서 가장 친밀하지만 서로에게 실망하기도 쉬운 가족은 제일 편안한 대상이기에 적나라한 속내를 열어보이며 갈등에 휩싸이곤 합니다. 가족의 갈등은 이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며 어찌 보면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과 싸워본 적 없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싸운다는 게 뭔지는 사람들마다 모두 다르겠지만 상담실의 가족 상담사들은 한 번도 싸워본 적 없다는 내담자의 이야기에 귀를 쫑긋하며 주의를 기울입니다. 진정 갈등이 없는 가족은 없기에 한 번도 싸워본 적 없다는 말은 어찌 보면 가족 내의 부정적인 감정과 갈등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윤 씨는 사람들과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가 늘 따라다니며 사람들은 지윤 씨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곤 합니다. 지윤 씨는 웬만해선 거절하는 법도 없지요. 모든 사람들의 요구를 따뜻하고 수용적인 태도로 받아줍니다. 심지어
친구들의 고민 상담, 창구 역할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회사의 격리부서에서 많은 업무를 맡고 있어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합니다. 힘이 들 텐데도 퇴근하고 돌아와선 친구의 전화를 1시간이나 받아줍니다. 우울하다며 일방적으로 넋두리를 늘어놓는 친구의 태도에 아무런 분노의 기색도 없이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윤 씨는 집에서도 화를 내지 못합니다. 집에서도 늘 착한 딸이거든요. 지윤 씨의 어머니는 고된 시집살이에 시달리며 세 아이를 키우고 먹고 살고자 힘겹게 일을 했습니다. 삶이 주는 무게에 늘 그늘진 얼굴로 하루하루 버텨내던 어머니는 자주 한숨을 쉬었고 집에서 술주정하는 아버지에게 내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의 정당한 분노와 이해할 수 있는 불만도 큰 부부싸움으로 번지곤 했습니다. 회사를 오래 다니지 못하는 아버지는 가족을 부양하지 못한다는 열등감이 강했거든요. 아버지의 슬프고 위축된 마음은 오히려 분노의 색채로 나타나곤 했습니다. 지윤 씨 부모님 두 분의 삶은 전쟁이었고 두 분의 관계 또한 전쟁과 같았습니다. 결국 싸움을 견디다 못한 아버지는 어머니와 아이들을 두고 가족을 영영 떠났습니다. 서로가 만나면 작은 불씨도 커다란 폭발로 이어지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전장을 떠나버리는 것이 더 나았던 것인가 봅니다. 분노는 아무 잘못이 없다. 지윤 씨는 성장 과정에서 분노는 위험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무언가에 분노한다는 것은 나의 고통을 누군가에게 드러낸다는 것이고 이러한 움직임은 큰 갈등으로 이루어진다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갈등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갈등은 가까운 관계에서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갈등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 어떻게 고조되는지, 어떤 드라마를 거쳐 해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윤 씨는 이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에게 갈등이란 분노하고 싸우고 결국은 관계를 끝낸다는 것과 동의어였습니다. 싸우고 싸우다가 서로의 차이를 알고 조율해 더 가까워진다면 모르겠지만 갈등 때문에 가장 가까운 이와 이별하게 될지 모른다면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윤 씨가 선택한 방법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 분노를 억압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노를 느끼는 것조차 하지 않기로 한 것이죠. 이런 과정은 지윤 씨가 미숙하다거나 잘못이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입장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삶이라는 전쟁, 그리고 부모님의 전쟁 속에서 온전한 분노를 느꼈다면 어린아이였던 지윤 씨는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린 마음을 지키기 위해 택한 방법은 분노를 느끼지 않고 갈등하지 않는 사람, 자신을 지키기 위해 경계를 세워 나를 존중해달라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착하고 수용적인 사람이 되었지만 어찌 보면 만만한 사람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윤 씨의 마음 밑바닥엔 오랫동안 쌓여왔던 분노가 살아 숨쉬고 있었지요. 그렇다면 지윤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윤 씨의 이야기는 설령 지윤 씨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분노에 대해 쉽게 오해하며 갈등을 나쁜 것으로 치부하곤 하죠. 지윤 씨는 무엇보다도 분노는 나쁜 게 아니라는 사실, 자신의 분노가 정당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분노할 수 있을 때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상황, 누군가 자신을 착취하고 해를 가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분노는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분노를 느낄 수 있을 때 당신은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기회와 당신을 존중해주는 이들을 곁에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계를 지키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분노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것이 분노를 느낄 수 있게 되는 첫걸음입니다. 분노를 오랫동안 억압해온 이들은 분노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강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제대로 만나고 표현해 본 적이 없기에 이 분노가 어떻게 드러날까, 혹여 자신이나 타인도 감당하기 힘든 방식으로 드러날까 고민하지요. 하지만 분노한다는 것은 분노 폭발이나 분노 조절 장애와는 다릅니다. 분노가 표현되는 방식은 폭발 외에도 다양하기 때문이죠. 분노는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단서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마음을 다스려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분노를 통해 자기 주장을 하고 적극적으로 방법을 건의하며 상황을 개선해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류는 분노와 같은 고통스러운 감정을 승화시키며 문화를 발전시켜 왔지요. 반드시 훌륭한 연구 결과나 예술 작품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소통될 수 있는 방식 혹은 자신과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분노가 표현될 때 이것은 승화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자, 분노는 잘못이 없다는데 동의하시려나요? 분노를 제대로 만나고 표현하는 법,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노래방에서 좋아하는 노래를 부른다, 복싱 도장에서 상대를 생각하며 펀치 연습을 한다,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명상을 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나를 분노하게 하는 상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 해결 방식을 건의한다. 나를 화나게 하는 행동을 그만해달라고 요청한다. 분노로 인한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승화하는 방법, 나를 분노하게 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약자들을 위한 사회활동을 한다. 분노를 건강하게 다루는 방식에 대해 연구하고 강의한다. 분노를 그림으로 표현한다.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게 하는 힘. 가족 간의 갈등, 어떻게 해결할까? 가족 간에 갈등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갈등을 마주하고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집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부부 사이에 나쁜 감정은 하나도 없고요. 네, 아무 문제 없는 가정, 나쁜 감정 하나 없는 부부 사이, 우리가 꿈꾸는 이상향이죠. 누구나 갈등 없는 가정을 꿈꾸지만 어른이 된 이상 어디까지나 이상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 갈등이 없는 가정은 없겠지만 갈등을 부인하고 회피하는 가정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주말 부부로 생활하고 있는 세정 씨와 민호 씨는 사이가 좋아 보입니다. 민호 씨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직장에서 인정받고 있고 가정에서도 다정한 아빠입니다. 민호 씨는 직장 동료들에게도 아내에게도 아이에게도 늘 온화한 표정으로 미소 짓곤 하지요. 하지만 세정 씨는 가끔 참을 수 없이 화가 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가 화산처럼 끓어오른다는 세정 씨는 주말에만 얼굴을 볼 수 있는 남편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곤 합니다. 주변에서는 좋은 남편, 능력 있는 남편, 가정적인 남편을 두어서 좋겠다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너무 화가 납니다. 세정 씨는 자신의 분노를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만 사실 세정 씨의 이야기를 제3자 입장에서 들어보면 화가 날만도 해 보입니다. 세정 씨는 광고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는 동시에 5살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일하는 동안에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놓고 정 어쩔 수 없을 때에는 친정 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겨놓지요. 갸냘픈 몸으로 살인적인 스케줄을 감당하며 친정 어머니나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손을 빌려 아이를 키워야 하는 맞벌이 여성인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선 아이를 씻기고 간식 먹이고 내일 아침에 먹을 음식을 준비해 놓고 아이를 재우고 밀린 집안일을 하고 쉼없이 하루 일과를 보낸 후 곤죽이 된 자신을 바라보며 내일 처리해야 하는 일들을 생각하다 보면 온통 쑤시는 어깨를 눕힌 채 잠이 듭니다. 그러면 다시 정신없이 바쁜 내일 아침이 돌아옵니다. 남편인 민호 씨는 안타까운 얼굴로 내가 돈을 벌 테니 당신은 전업주부를 하면서 아이를 돌봐줘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정 씨는 남편의 친절한 말에 숨이 턱 막힙니다. 둘이 벌어도 생활비가 빠듯한 상황, 높은 물가에 허덕이며 살아가느라 당장 월급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도 상황이지만 무엇보다도 일하는 여성으로서 자신의 경력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 키우느라 불가피하게 직장을 그만두어 소위 말하는 경력 단절녀가 된 친구들이 전업주부로 생활하며 얼마나 자기만의 삶을 희생하는지 똑똑히 알고 있기도 합니다. 세정 씨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임에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현실적으로 전업주부가 되겠다고 선택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주말부부가 되었고 경력과 경제적 여건 때문에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상황. 여성이기 때문에 일과 가정 사이의 딜레마에 놓인 세정 씨는 화가 날 만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주말에 남편이 집에 돌아온다지만 아이는 늘 함께 있던 엄마만 따르려고 하니 아이를 남편에게 맡기고 쉴 수도 없으니 말이지요. 그런데 남편은 남편대로 열심히 살고 있고 어찌되었든 자상하고 온화하니 현재 상황에서 느끼는 세정 씨의 고통은 덩그러니 남아 그대로 큰 돌덩이처럼 가슴속에 들어앉아 버립니다. 이유를 알 수 없이 터져나오는 분노는 사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인 민호 씨는 자상한 얼굴로 내가 다 미안해. 잘못했어. 난 싸우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고는 자리를 피합니다. 세정 씨는 혼자서만 버럭 화를 내고 혼자 화를 식혀야 하는 입장이 됩니다. 나는 왜 이럴까? 자신을 더 비난하며 더 우울해지죠. 갈등은 마주해야 해결할 수 있다. 가족은 서로 얽힌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모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정 씨와 민호 씨 사이의 보이지 않는 갈등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5살 아이는 집안에 드리워진 만성적인 긴장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여기저기 몸이 아프고 밤에 이부자리에 오줌을 싸고 깊은 잠에 들지 못합니다. 세정 씨, 민호 씨 부부는 자녀가 겪는 어려움 때문에 상담센터에 내원했지만 알고 보면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가족의 갈등이 아이를 통해 드러나고 있던 것입니다. 이 가족이 갈등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갈등은 사실상 부인되고 있습니다. 남편인 민호 씨는 갈등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분노를 느끼지 않으려 하고 있죠. 민호 씨 또한 이 가정을 행복하게 유지하고자 나름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부부 갈등에 의해 깊은 트라우마를 입은 경험이 있기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무엇보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얼른 급한 불을 끄고자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말다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갈등은 우선 인정하고 마주해야 해결할 수 있는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버린 것이지요. 그렇다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갈등을 연구한 심리학자들의 지혜를 빌려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권투 선수처럼 링 안에서 싸워야 한다.
싸울 때에도 잘 싸워야 합니다. 가장 가깝다는 부부 사이에 가족 간에 왜 어려움이 많을까요? 식사 시간이건 휴식 시간이건 가리지 않고 아무 때나 싸우고 토론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따로 회의 시간을 갖습니다. 문제를 이야기할 장소와 시간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상담센터에서 상담자는 상담실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제한된 시간 동안 가족 상담을 하죠. 이같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화된 틀을 갖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갈등 해결 과정에서 문제에 대해 토론하며 감정적으로 쉽게 소진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돌이킬 수 없이 공격하고 소진되는 과정을 막기 위해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싸울 수 있는 링을 선택해야 하는데 침실보다는 거실이 좋고 집안보다는 바깥의 커피숍 같은 장소가 좋겠습니다.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도 1시간 정도로 제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에 대해 그날 다 이야기하지 못하면 다음에 약속을 잡아 회의를 하듯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싸우는 장소도 중요하지만 싸울 시점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막 퇴근한 아내가 피로에 찌들어 얼굴을 찌푸린 채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남편이 당신 왜 이제 와?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얘기 좀 해.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적절하지 못한 시점이기 때문에 결국 소모적이기만 한 큰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로 피곤하거나 배고픈 시점, 예민해진 시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의 규칙을 정해야 한다. 상담센터에서 상담자는 제한된 시간 내에서 상담을 하고 내담자가 대화의 규칙을 지키도록 독려합니다. 예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 이야기해야 한다. 자신의 차례가 되어야 이야기할 수 있다.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경청한다. 상대를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감정이 너무 격양되면 대화를 멈추고 숨을 고른다와 같은 규칙 말입니다. 권투 선수들이 링 안에서 싸울 때 어떻게 하죠? 자신을 지키고 상대를 존중하는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권하는 대화의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긍정적인 언급으로 시작합니다. I 메시지를 사용합니다. 상대방의 민감한 부분, 약점에 대해 공격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원가족을 비난하는 것은 피합니다. 상대를 비난하는 언급은 피합니다. 상대가 말을 할 때에는 경청합니다.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말을 이어서 하기 전에 상대의 말을 요약해 줍니다. 정해진 가족회의 시간이 끝나면 대화를 멈춥니다. 사랑을 키우고 지키는 긍정대화법. 대화를 너가 아니라 나로 시작하기. I 메시지라고도 잘 알려져 있죠. 나는이라는 주어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쉽게 갈등 상황에서 너는 너 때문에, 네가 뭐뭐해서, 너로 인해서 하며 너로 대화를 시작하고 이에 쉽게 상대의 행동을 지적하거나 비난하는 대화를 하곤 합니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나라는 주어로 시작해 대화를 시작해 봅니다. 불만이 아니라 소망을 표현하기. 부정적인 표현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꿔서 하는 것입니다. 불만을 소망으로 전환시키는 것이죠. 네가 TV 볼륨을 너무 크게 틀어놔서 짜증이 나네 라고 하기보다는 나는 네가 TV 볼륨을 줄여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불만을 말하면 사람들은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표현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게 요령입니다. 긍정적인 감정 단어를 사용하기. 네가 TV 볼륨을 너무 크게 틀어놔서 짜증이 나네 에서 네가 TV 볼륨을 줄여주면 정말 기쁠 것 같아 라고 전화도 안 받고 정말 기분이 나빴어 보다는 네가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일 때 나한테 말해준다면 얼마나 기쁠까? 라고 바꾸어 봅니다. 긍정대화법의 예. 너는 왜 맨날 그러니? 소망. 나는 네가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너는 왜 툭하면 신경질을 내니? 나는 네가 조금은 친절하게 말해주었으면 고맙겠어. 너는 왜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없냐? 나는 네가 조금만 더 시도해본다면 무척 기쁠 것 같아. 갈등이 있음을 인정하고 함께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갈등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이 본격적인 문제 해결의 첫 단계입니다. 그래야 문제를 바라보고 풀어갈 수 있겠지요. 세정씨, 민호씨 부부는 갈등을 인정하는 첫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 문제가 무엇인지를 같이 이야기하기도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세정씨가 자신의 분노가 자연스럽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민호씨의 경우 아내의 분노를 두려워하며 피하기보다는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서로가 문제에 대해 열린 태도를 취하고 대화해야 하겠지요. 자기야, 내가 요즘에 마음이 많이 답답하고 힘들어.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한쪽이 부부 사이의 어려움에 대해 문제를 삼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령 문제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워도 우선은 내 배우자가 어려움을 느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무엇인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자주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남편 입장에선 술을 마시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것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아내 입장에선 그렇지가 않습니다. 남편이 없는 시간에 혼자 아이를 돌봐야 할 뿐 아니라 남편이 술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면 가족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쪽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거나 사소하다고 느낄지라도 다른 한쪽 입장이 그렇지 않다면 열린 자세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한쪽이 어려움을 호소하면 부부는 갈등과 문제에 대해 더 넣고 이야기할 시간과 공간, 규칙을 마련해야 합니다.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의한다. 다음 부부의 대화를 보죠. 대체 우리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야? 난 잘 모르겠는데? 난 당신이 육아를 나한테만 맡겨놓고 매일 친구들과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 얘기해보고 싶어. 나도 회사 생활을 하니 스트레스는 풀어야지. 나도 요즘 많이 지치고 힘들어. 나도 회사 생활을 하는 건 마찬가지잖아. 왜 육아가 오로지 내 몫이어야 하지? 그래, 아이를 당신한테만 맡겨놓게 되었네. 그간 당신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우리 사이에 사랑이 부족한 걸까? 뭔가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 부부의 대화에서 남편은 처음에 둘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마음을 열고 아내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내는 맞벌이와 독박 육아의 고충에 시달리며 사랑이 부족하다는 의문을 품습니다. 부부 사이에 서운한 일이 쌓이다 보면 충분히 사랑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사랑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너무 크게 잡으면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무엇이 문제인지 서로 합의해야 하겠지요. 문제는 보다 구체적인 것으로 작게 쪼갤수록
다룰 만한 것이 됩니다. 육아를 오롯이 아내 혼자 하는 것이 문제이다를 좀 더 구체적으로 쪼개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육아를 더 쪼개볼까요? 아내가 아이를 위해 하는 일들, 즉 아이에게 아침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어린이집에 보내고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오고 씻기고 간식을 먹이는 일들 등으로 더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오로지 아내가 혼자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남편이 어떤 일을 더 맡아야 하고 아내는 어떤 일을 남편에게 줘야 하는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하고 실천한다. 문제를 구체적으로 쪼개어 보면 작은 문제들로 나누어집니다. 작은 문제부터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이 원만한 가족관계의 비결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남편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이제는 실천만 남았네요. 상대방이 작은 실천을 시작했다면 고마워하고 기뻐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까짓 것, 내가 지금까지 육아를 다 했는데 애 목욕시키는 거 하나 했다고 잘난 체야? 이런 반응은 안 되겠지요. 조금 오그라들긴 하지만 다음과 같이 반응해보는 겁니다. 이야, 정말 고마워 자기야. 이렇게 자기가 하나씩 거들어주니 훨씬 살맛이 난다. 알고 보니 육아에 소질이 있구나. 갈등을 넘어선다는 것은 이처럼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서로 다른 이들이 가장 가까운 존재가 되어 같은 공간에서 살아갈 때 서로의 차이점은 반드시 불꽃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불꽃이 집안을 따뜻하게 해주는 온기가 되느냐 혹은 화재로 번지느냐는 갈등을 잘 해결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갈등 해결이 저절로 되지는 않는 것이지요. 가족이기 때문에 가장 가깝고 편하나요? 때로는 만만해서 심한 말로 상처를 주곤 하나요? 알고 보면 가장 노력을 들여 가꾸고 소중하게 대해야 할 관계가 가족관계인데 말이죠. 긍정의 말을 5배 더 많이 하기.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의 대화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불행하게 사는 부부들은 서로에 대한 비난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이었죠. 칭찬과 비난의 횟수가 거의 같으면 불행한 부부가 되고 칭찬하는 횟수가 비난하는 횟수보다 5배 정도가 되면 행복한 부부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족 상담사는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때 이 5대1의 법칙을 알려주면서 배우자에게 의식적으로 칭찬을 훨씬 많이 해주도록 과제를 내주곤 합니다.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인 것이죠. 사랑하는 이에게 비난을 삼가고 칭찬을 5배 더 많이 해주는 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행복한 부부 생활의 핵심적인 비결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이처럼 5대1의 법칙까지 만들어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니 우리가 그만큼 가족에게 부정적인 언급을 더 많이 해주고 있다는 뜻 아닐까요? 오늘부터 조금 더 의식적으로 사랑하는 이에게 긍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해주면 어떨까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날 만드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